첫 번째 이슈는요. 청와대와 검찰의 모습.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 일단 제목이 초유의 정면 충돌이라는 내용이 좀 눈길을 잡습니다. 청와대 검찰 조국 수사를 놓고 초유의 정면 충돌을 벌였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시죠. 조국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을 나란히 실어놨습니다. 크게도 실어놨네요. 얼굴 사진을.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청와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어요.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받았다. 뭐 그거 다 준 사람 뭐 확인됐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조 의혹을 부인했죠. 그러자 검찰에서 좀 반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 출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검찰 정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검찰.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은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이 사전 보고도 안 했다. 이렇게 또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자 검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우려 있다.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당청 검찰 개혁에 저항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 비판. 그게 개혁 저항을 하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검찰은 독립훼손하고 있다.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내용 좀 더 보시면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기사 반복돼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무장관 얘기, 총리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서명한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이었죠. 행안부 장관이었죠. 검찰개혁 막기 위한 의도 의심된다. 이게 여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검찰 수사 개입 의도 있다. 가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관련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검찰도요.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검사 얘기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이신 정모 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압수수색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아니, 사후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보도를 보고 아셨겠죠? 그렇죠. 네. 압수수색할 때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전에 그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지난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어제 청와대와 검찰 쪽의 어떤 공방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언론 기사나 서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상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좀 감안해 주시고요. 먼저 김관학 교수님께 네.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총리도 등장하고 법무장관 등장하는데 청와대 또는 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검찰입니다. 자, 어느 쪽이 좀 너무한 겁니까? 지금 정면 충돌 양상인데 누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면 충돌이다. 이런 표현이 조금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의 위기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검찰이 조금 수사가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 무슨 얘기냐면
청문회를 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전에 함으로 해서 모든 시각이 사실은 검찰에게 집중되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문회가 끝나기를 좀 지켜본 뒤에 해도 그렇죠.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한다는 표현을 예, 썼지만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 예. 효과는 분명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수사는 시작됐고 그렇습니다. 검찰은 진실된 수사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청와대가 거기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서는 원칙적 접근을 해야 된다. 예. 민감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예. 이미 검찰의 독립성 아닙니까? 예. 이미 시작된 수사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집행하게끔 놔두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하고 부합이 예. 되는 것이지 예.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검찰은 예. 이 수사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서 결과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사실 압수수색 얘기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낙연 총리나 법무장관이 다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어떤 검찰에 대한 약간 지적, 뭐 내지는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증거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아마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을 서두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예. 정치를 한다라는 게 지금 여권과 청와대의 입장인데 또 하나는 예. 거기에 더해서 검찰 개혁을 조국 후보자가 하려고 하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정무적 판단, 예. 소위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예.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압수수색을 그러면 하지 예. 말아야 되는 게 외려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인사청문회 전에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게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 사모펀드의 주요 경영진 3명이 필리핀으로 동시에 집단으로 출국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최근에 동양대에 지금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예.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총장상의 경우에는 예. 공소시효가 아마 내일이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달에 그 일이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 그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해요. 그러면은 봤을 때 예. 총장상을 보니까 2012년 9월 며칠이야. 보면은 그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7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로 압수수색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소환해서 참고인 소환하고 이제 뭐 정경심 교수도 예. 오늘 내일 소환해서 예, 조사를 예. 해야겠지만 그렇게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예. 갔더니 백업한 파일은 예. 찾았다고 하지만 증거인멸을 다 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예. 인사청문회 전에는 압수수색 안 한다. 수사 시작 안 한다. 예.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수사하다가 증거는 다 없어지고 공소시효도 만료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예. 검찰이 낯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수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예.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증거, 예. 지인 또 어제 그 동양대 총장에게 여권 인사들이 전화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만일 수사의 결과가 없어졌다고 예. 하면은 그게 검찰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보다는 수사의 논리로 풀어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봐달라는 이수희 변호사의 말씀이셨네요. 자, 윤경호 위원과 최찬원 교수께는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제 이제 시작이 된 게 청와대 관계자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 문제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이 표창장,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청와대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을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요. 자, 윤경호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할까요? 아니면 강행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까지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여권이 이렇게 모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온 거는 강행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렇죠. 재송부 예. 기한도 6일까지 예. 불과 4일 시한만 준 거라든가. 예. 그러니까 열흘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늘 청문회에서 예.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맺어지느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조국 후보자 본인의 입에서 예. 혹은 검찰이 어제 그제 이렇게 예. 바삐 움직이는 데에서 뭔가 부인이라든지 또는 뭐 가까운 누군가에게 예. 정말 치명적인 조국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뭔가가 나오면 그러면 더 이상 그건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동양대의 표창장 그리고 카이스트의 인턴 이 두 가지가 지금 조작된 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런 하고 있는 보도 거잖아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새로운 쟁점에서 뭔가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윤교 게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돌아왔는데요. 지금 조금 전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증을 받고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다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니까요. 지금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2시간 정도 미리 국회에 도착한 겁니다. 확실히 뭔가 준비할 게 많고 뭔가 생각할 게 많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후보자들은요. 10시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은 늦는 경우는 뭐 한 30분 전, 뭐 빨리 와도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2시간가량 먼저 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준비도 많이 했고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끈 것은 예, 결국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거 이외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임명을 강행한 이후에 그렇죠. 과연 이 전국이 어떻게 될까? 이게 간단하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그렇습니다. 예. 이를테면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구한 이후에 이 정권, 정부 예. 전체가 흔들리는 걸 어떻게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분위기라면은 임명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좀 걱정을 좀 해주셨어요. 최천일 교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임명을 하지 않을 걸로 보세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은 예. 임명할 거라고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동안 쭉 해온 예. 여권의 행태를 보면. 예. 근데 어쨌든 앵커께서 질문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건 다 감안해서. 예, 다 할 거예요, 안할 감안해서 거예요? 어떻게 할지 전망을 좀 해달라는 임명을 못 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못한다. 이유가 지금 이제 여권은 어쨌든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서 예. 사법개혁도 하고 또 하나 지금 진영 대결 논리로 가버렸잖아요. 예. 27일 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 들어간 이후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그래요 보니까 거의 예. 이제 뭐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결로 가는 예. 것 같아요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검증하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밀리면 끝이다. 라는 한국 정치의 그 기본 문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리면 절대 안 된다. 서로들 그러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권이 더 그런 것이죠. 예. 워낙 조국 후보자가 어떤 개혁의 상징, 이른바 예.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말들도 하던데 그렇게 인식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임명을 특히 2일 날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뭔가 해명이 됐다라고 이제 여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예. 여론 흐름도 조금 뭐 여론조사 보니까 좀 이제 높아졌어요. 찬성 기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3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왔고 예. 2일 날 기자간담회 한 다음에 3일 날 동양대 압수수색을 들어왔잖아요. 예. 검찰이. 그리고 뭐 최성해 총장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그렇죠. 추가적으로 매일같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와 통화했다라는 것도 오늘 최성해 총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아까 아침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윤경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이후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아무리 지금 진영 논리 때문에 예. 감싸기로 일관한다 하더라도요. 예. 정권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 총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민심을, 물론 민심도 좀 많이 갈라져 있긴 합니다만 보수 진보는 그렇다 치고 각자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이제 정치성으로 지지 반대가 갈린다 하더라도 예. 중도층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민심이라고 굳이 정의한다면 예. 정권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텐데 예.
무슨 뭐 이낙연 총리나 박상기 법무장관이 뭐 검찰 거의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또 봐야지 알겠죠. 예. 오늘 청문회가 결정적이에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청문회가 맹탕 일리가 없어요, 오늘. 대개 이제 하나의 수순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당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예. 나경원 원내대표 되면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왜 자락 깔아주느냐 이랬지만 예.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한 많이 나왔고 만약에 거짓말 프레임 같은 걸로 가면 이게 승부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전 그래서 결과는 알아봐야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마 여권이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권의 어떤 무슨 레임도 이런 거 생각한다면 예. 임명을 못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건 충분히 예측이에요. 저희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윤경호 위원님하고 최찬할 교수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청문회가 지나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그런 임명 이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걱정을 해줬는데 결론은 최찬할 교수께서는 임명을 못할 것이다. 윤경호 위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 이렇게 갈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초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일지요. 자, 조국 후자 관련 기사 오늘도 참 여러 가지 또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뭐 간단하게나마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의혹 제기 기사 전해드리는 저희 제작진들도 지칩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이걸 다뤄야 될지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다음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조국 딸 일저자 논문 취소됐습니다. 어제 취소. 대한병리학회가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고려대 입학 적법성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점화됐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격에 기여한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인가? 또 이 판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입학 취소의 쟁점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도 대학 측 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표창장과 관련된 기사가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일단 기사 제목 끝에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리니까 이게 알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임용은 2011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은 2010년부터 그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기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통상적으로 그럼 엄마인 교수가 학교에 재직한 이후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창장 미스터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딸 당시 고려대 재학 중이었는데 그렇다면은 혼자서 서울과 영주를 오가며 봉사한 셈이 돼버립니다. 검찰 배경 자세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네요. 이게 대한 어떤 설명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해명이 되는 건지, 해명이 안 되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 관련 기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4일날 청문회 개최를 오늘 하자고 합의했고요. 어제는 우여곡절 끝에 증인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야당 딸 특혜 의혹에 오늘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 같다. 그리고 11명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 청문회의 쟁점은 이것이다. 3대 쟁점. 딸 논문, 사모펀드, 웅동학원. 뭐 이미 다 알려졌듯이 핵심 내용들입니다. 요거에 대한 집중도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있겠죠. 뭐 청문회 열리니까. 그런데 증인 얘기입니다. 증인 11명 가운데 6명은 딸 입시, 뭐 학업 관련된 분들이고요. 그런데 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다수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은 5일 전에 통보하면 강제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5일 안 되고 바로 나가달라고 했기 때문에 원하면 나오는 겁니다. 뭐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지금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 거부로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기 있습니다. 여야준 한쪽은 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하고 이수희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최성해 총장, 동양대 총장 지금 핵심 참고인인데 빠졌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야당 간사가 협의한 이후에 나와서 한 말이 예. 이 최 총장을 예. 증인으로 내세웠을 때는 청문회가 깨질 것 같아서 제외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예. 몰려 있는 데가 우리가 이제 제1저자인 그 논문하고 예. 사실은 이 동양대 상장의 문제거든요.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증인을 예.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한국당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 최 총장님이 예.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예. 많은 얘기들을 흘리고 인터뷰를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내용이 또 상반된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가 예, 예. 이 다른 분들의 예. 어떤 전화 내용이 어떤 신문사에다가는 그냥 이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 보고자 전화한 것이다라고 예.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약간의 그 압력성의 예. 느낌을 주는 그런 멘트를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실이 어느 것이 사실이냐는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내용도 좀 확인하고 그렇죠. 싶은데. 그래야만 사실 법적 효력이 예. 있고 거기서 위증을 못하는 그런 예. 장면들이 나타날 텐데 아. 지금 전화 통화로 하는 것은 어느 게 진실인지 예.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건인데 빠졌네요. 정치권이 이거를 빼고 한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다른 증인, 일단 11명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출석 강제력이 없거든요. 그럼 나올까요? 저는 여기 증인 나올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래 증인 없이 그냥 조국 후보자 혼자 나와 있는 조국 겁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뭐 근데 그 핵심 증인들이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그 예. 논문 1저자 제1저자로 예. 등재된 그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예. 그리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께서도 인터뷰를 많이 했고 예. 아마 뭐 그 시각적 자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예, 인터뷰 내용하고 교차하면서 후보자한테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예. 뭐 후보자의 그 답변은 다 예상이 됩니다. 뭐 아이가 거기서 인턴을 했다, 표창장이 나왔다. 근데 왜 뭐 양식이 왜 다르냐, 일련 번호가 왜 다르냐, 그거는 나는 알지 못한다. 모른다. 뭐 이제 알았다. 동양대 센터에서 뭐 표창 받았는지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 오늘 그 후보자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는 건데, 그 지금 기자간담회 할 때 하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게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이거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직접 관여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기자간담회 이후에 불거진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여권 인사들이 전화도 갔고 예. 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 그 변수가 생긴 게 이 총장상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아마 집중적인 그 공격적인 질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관심사가 바로 동양대 총장상 그 과정인데 총장이 증인 채택이 안 돼서 약간 그 부분은 아쉽다는 얘기도 좀 하셨네요. 알겠습니다.